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맛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요즘 국민들이 올바른 식생활, 바른 먹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서는 다양한 식생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활 교육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곳이 바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인데요. 오늘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의 탕명구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바른 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이 중요하죠. 네.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연구 용역도 하고 교재도 개발하고 그런 등등을 할 수 있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진 일종의 조직이라고 지원센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식생활 교육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부문에 거쳐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하게 이제 현장 체험이라든가 미각 교육, 요리 실습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의지와 민간의 전문성과 같이 결합이 돼서 이게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교육 콘텐츠들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민간 진영이 자발적으로 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의 민간 조직의 망도,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사회 곳곳에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곳이라고 센터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지원센터가 정부와 민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부분은 이제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을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주체들, 그 다음에 협동조합들, 생산자들, 이런 주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대상으로 해서 센터를 신청을 받게 되고 거기서 엄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1차적으로 다 포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시민,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류의 컨텐츠를 개발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가들이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양성된 활동가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직접 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체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계속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가 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의 사실상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영양, 조리, 실과, 가정과, 생협,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의학계, 예술계 이런 망라를 한 60여 개의 단체들이 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지원법을 제대로 진행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되고요. 2015년 지금 현재는 16개 광역시대의 네트워크가 시도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고 이미 한 3년 전부터
일성광역시도 지자체와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시군구는 지금 61개소가 네트워크가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승인을 한 거지만, 지정을 한 거지만 식생활 교육기관이 한 60여 개소가 식생활 교육기관이 있고, 우수 체험 공간이 농어촌 지역 한 140개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산하 조직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와 교육기관과 우수 체험 공간이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 단위에서 식생활 교육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희망이고,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바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의 현재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요. 혹시 재임 중에 식생활과 관련돼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조직을 만들고 어떤 식생활 교육과 관련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생활과 관련해서 이 조직을 만든다 해서 한 2년 만에,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2년 만에 전국 단위 조직이 구축이 되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하나의 그 동기만 가지고 한 3, 4년 동안 묵묵하게 식생활 교육 운동을 같이 지역에서 해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자체로 매칭 예산이 내려가게 되고, 지자체에서 우리 네트워크가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민 운동의 하나의 모델이다. 2011년도에 그 한 예로 가래떡데이 11월 11일 11시 11분에 전국 동시다발로 가래떡데이 사랑빛을 갚는 날이라고 저희가 이모티콘까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가래떡데이를 한번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의 중식 시간에는 가래떡이 들어가고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줘서 해주시고, 생협이면 생협, 가톨릭 농민회, 성당이면 성당, 이런 등등해서 모든 곳에서 가래떡데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하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빼빼로를 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교장 선생님들이 나타나고 참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십시일반에서 조금씩 힘을 보태니까 그 힘이 대단히 커지더라.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크더라. 이게 꼭 예산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운동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만 잘 형성을 한다면, 그 다음에 정부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받쳐준다면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진 운동으로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맛있는 초대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바른 먹거리가 혹시 있을까요? 바른 먹거리라면 좀 추상적인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사천시죠. 옛날에 삼천포에 계셨고, 우리 어머님이 전라도 순천 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산물에 물고기, 바다고기,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철마다 물고기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제가 이제 권장하고 싶은 게, 최근에 그런 전문점도 나왔지만 해조류, 우리가 왜 산딸, 그러니까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고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그러는데, 그 해조류가 바다의 채소 아닙니까? 그러면 녹조류도 있고 갈조류도 있고 홍조류도 있는데, 그 해조류가 가지는, 그러니까 알칼리성, 이거부터 시작해서 제철마다 나오고 젓갈류와 같이 밥을 먹었을 때 그 담백한 맛. 그래서 저는 생선과 그 해조류가 버무려진 김도 있고요. 토시나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같이 곁들여진 쌈밥이 이 무더운 여름에 거기에 양배추 데친 거라든가, 그리고 강된장이 들어가 있는, 젓갈이 있는 그런 밥상은
굉장히 건강하고도 먹음직스러운 밥상이 아닌가, 바른 먹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조류가 들어간 쌈밥이요? 네. 저도 오늘 해조류가 들어간 쌈밥 네. 담백한 맛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탕명구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